막쌤의 장편한 세상,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는 이겁니다. 오늘 영상은요, 하루에 설사를 하는데 화장실을 가는데 대변을 최소 4번에서 5번 이상 하시는 분들만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제 책에서도 서두에도 적었던 것처럼 서론에도 적었던 것처럼 저는 진짜 많이 갔어요. 하루에 평균 7번, 8번이 평균이었고 많이 갈 때는 하루에 15번도 갔었기 때문에 이 생활을 20년 넘게, 25년 넘게 해왔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기분의 변화, 낙차폭이 굉장히 크죠. 우울감도 있을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컨디션이 안 올라올 때도 있고요. 계속 화장실이 어딘지 찾아야 되는 이런 불안한 증세들 같은 경우에 무언가 마음 놓고 먹지 못하는, 그리고 제일 큰 거는 매일매일 속이 붕 떠 있는 느낌이 들죠. 무언가 음식을 먹었으면 소화가 된다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소화가 되는 느낌이 들질 않고 무언가 계속 붕 떠 있는 느낌이라서 내 장이 신체의 일부가 아닌 것 같은 무언가 따로 이렇게 조립되어 있는 느낌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설사라고 얘기를 하면은 체내에 있는 나쁜 독소나 노폐물이나 세균을 밖으로 배출시키는 행동인데 설사를 이렇게 자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완전히 틀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3가지로 축약을 해서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이 SIBO라고 해서 소장 세균 과잉 증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장 속에 있는 소화기관에는 원래 대장의 균이 제일 많아야 되는데 이게 역전이 된 거예요. 소장에 대장보다 더 많은 균들이 있다 보면 이 음식을 먹었을 때 과다 발효시켜서 가스가 발생이 되거나 복통이 생기면서 설사를 유발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과도하게 정제되어 있는 식품들을 드시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합성 감미료가 많이 들어간 것들. 두 번째로 밀가루 음식들. 소화가 안 되는 것들을 오래 먹다 보면 장 속에서 소화기관에서 그러니까 소화 시간을 지키면서 음식이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소화 시간을 미처 지키지 못하고 그 안에서 음식이 부패가 되게 돼버리면 유해균이 증식을 해서, 그렇죠? 유해균 증식을 통해서 대장 내에 나쁜 이 균들이 증식을 해서 설사를 계속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제가 다른 편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지만 스트레스가 복통을 유발하는 것들, 스트레스가 설사를 유발하는 것들, 이 스트레스가 가해지게 되면 장벽을 보호하는 세포가 만들어지는 것을 막아버린다 그랬죠? 설사를 자주 하시는 분들 요거 표 보이실 거예요. 설사 체크리스트 중에 몇 개가 해당되신지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설사를 좀 자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음식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포드맵 식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다당류, 단당류, 식이섬유 많은 것들. 장 속에 들어와서 음식을 먹었을 때 과도하게 발효를 시켜서 가스를 생성을 하거나 복통을 유발시킬 수 있는 음식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포인트 하나는 이거예요. 특정 사람, 그러니까 사람마다 어떤 음식을 먹어서 반응이 오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포드맵 식단 안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내가 사과를 먹어서 설사를 하는 사람이 있고 사과를 먹었는데도 설사를 안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어떠한 음식을 먹고서 내가 장이 민감해지는지를 테스트, 체크를 좀 해두셔야 됩니다. 평생 불편하게 살 거예요? 아니잖아요. 두 번째로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독소를 빼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해독 주스 만들어 드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해독 주스 먹었다가 저는 진짜 졸라 똥 쌌어요. 노력한 만큼 쌌어요. 노력한 만큼. 브로콜리, 양배추, 당근, 뭐 사과, 배 갖다 놓고 다 끓여가지고 주스 만들어가지고 들이부었는데 정확히 10분, 15분 만에 막 가게 되더라고요. 뭐 이런 분도 있습니다. 복숭아 먹고 설사하시는 분도 있고 혹은 그 푸른잎 채소 먹고 소화가 안 돼가지고 설사가 유발해서 설사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해산물 드시는 분들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데 날생선 먹는 거, 날고기 먹는 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잘못 먹었다가 속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피하셔야 되는 것들은 뭐 이거는 명확해요. 밀가루 음식들, 그 다음에 곡물성 기름에 튀긴 음식들, 그 다음에 인공 감미료 많이 들어가 있는 합성 감미료 많이 들어가 있는 이런 음료수들은
당연지사 피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뭐 먹고 살아요? 먹을 게 없어요? 아니요, 먹을 거 진짜 많아요. 먹을 거 진짜 많아요. 진짜 많은데 내가 노력을 안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설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먹어야 됩니까? 라고 하면 과일부터 얘기를 드리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과일들이 있어요. 뭐 쉽게 얘기하면은 사과나 복숭아, 수박, 메론 같은 경우는 조금 피해 주시길 바라겠고, 드시면 좋은 게 바나나, 블루베리, 파인애플, 아보카도, 그리고 토마토 정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야채입니다. 저처럼 이런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초록잎 야채를 먹었는데 설사를 많이 한다. 예를 들면 뭐 깻잎, 청상추, 적상추를 먹고 설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이 푸른잎 채소 드시는 걸 좀 줄여주시고, 야채를 드실 때 뭐 가지, 무, 배추를 먹고 싶으면은 우리나라 이제 발효시킨 묵은지나 김치류들 이렇게 같이 드셔주시면은 도움이 좀 되고요. 그다음 뭐 대파, 양파, 마늘 조심하셔야 돼요. 마늘의 이 알리신 성분이 오히려 장 점막을 자극해서 설사를 유발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생마늘 드시는 거, 생양파 드셨을 때 민감하신 분들은 익혀서 먹거나 혹은 구워서 먹거나 뭐 삶아서 드시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발효식품이에요. 발효식품. 콩을 드실 때도 콩으로 만든 음식들 굉장히 많죠. 청국장, 된장, 두부, 비지 이렇게 있는데 설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청국장이나 된장찌개는 필수로 드셔주셔야 되는 거. 두부도 괜찮아요. 그런데 순두부나 여기 콩비지는 식이섬유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콩비지를 먹었다가 설사를 좀 많이 하신다라고 하시면은 요거는 잠시 피해 두셨다가 나중에 장 건강 상태가 정상으로 회복이 되었을 때 드시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설사를 많이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완화를 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요. 저는 25년 동안 넘게 설사로 고생을 하다가 딱 3개월 만에, 한 달 만에 설사가 멎었고요. 3개월 만에 어느 정도 정상치로 돌아왔고 장 건강이 제대로 돌아왔다고 느낀 게 한 2년 정도 걸렸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결국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속이 편하면 하루가 편하고요. 장이 편하면 인생이 편합니다. 설사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시다고요? 연락 주십시오.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